자, 제가 최유비를 통해서 네. 된장국이 많은 변화를 하는 걸 봤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된장국에는 네. 콩나물이 들어가는지 콩나물 된장국입니다. 네, 그래서 콩나물 넣어서 드시면은 약간 시원하면서도 깔끔하면서도 또 된장 들어가니까 구수한 맛까지 예. 낼 수 있거든요. 밑국물을 먼저 밑국물을. 만드나요? 예, 그래서 저희 보통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쉽고 맛있는 밑국물 내는 게 멸치하고 다시마예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미리 국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멸치는 내장 제거하셔서 차가운 물부터 다시마랑 넣고 은근하게 한 20분 정도 네. 이제 이렇게 끓여서 이제 국물 걸렀어요. 요거 하셔가지고 뭐 된장찌개도 하시고 뭐 국수 요리도 하시고 네. 많이 하시는 이제 그 기본 국물. 그래서 콩나물이 사실은 좀 맛이 밍밍해서 밑국물을 잘 만드는 게 사실은 콩나물국 맛있게 끓이는 이제 비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비법이네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이제 국물 준비가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콩나물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뿌리 부분이 약간 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리하시기 전에 흐르는 물에 헹궈서 이제 깍지는 좀 정리를 하시고 좀 약간 지저분해 보인다 싶은 것들만 조금 이렇게 끊어내시면 익으면은 꼬리 부분이 더 가늘어져요. 그래서 약간 거뭇거뭇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깔끔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부도 이제 오늘은 많이 안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두부 한 반 정도 해서 한 입 크기로 수저 딱 뜨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크기로 이제 수분 좀 빼셔가지고 이 된장찌개 네. 하나만 맛있으면은 네. 다른 거 솔직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그냥 국물 뭐 반만 한 그릇 말아서 맛있는 김치만 있어도 또 한 그릇 이제 뚝딱 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파 이제 좀 어슷하게. 오늘 이렇게 건더기가 특별히 막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파 좀 넉넉하게 이제 넣을게요. 겨울 지나면서 이제 파가 또 이렇게 맛있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대파 이렇게 이제 준비해 주시고 된장국이 좀 구수하긴 한데 그래도 좀 칼칼한 맛 있으면 좀 더 드시기 좋죠. 그래서 그쵸, 예, 청양고추도 있으시면은 약간 이제 어슷하게 썰어서 재료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집에서 끝이에요? 예 드시는 기본적으로 드시는 예. 이제 이렇게 육수 준비하시고 이렇게 콩나물 두부 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국물에다가 이제 된장 풀어서 바로 이제 한번 끓여볼게요. 아, 그럼 끝나는 건가요? 네네네. 아. 사실 우리 선생님께서 그 최유비 이게 찾아와 주셨을 때 우리 집에 계신 남편분께서 네. 너무 간단한 거 아니냐고. 근데 사실 재료 복잡하면 또 하기 싫을 때 있어요. 하기 싫어져요. 네, 예. 그래서 저도 간단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약간 찌개같이 텁텁한 게 아니고 좀 맑고 깔끔하게 끓일 거라 된장을 이제 국물에다가 걸를게요. 그래서 이렇게 채에 이렇게 걸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된장을 자 이렇게. 그럼 이 된장은 뭐 집된장, 뭐 시판하는 된장 상관없나요? 집된장 좀 제가 이제 파는 된장들은 시판용은 좀 약간 간이 이렇게 세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국간장이나 소금간 마무리할 때 좀 더 하시면 되고 집된장 같은 경우는 그거 자체로도 간이 되는데 된장으로만 간을 하면 오늘은 좀 약간 텁텁하고 진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된장을 이렇게 많이 넣지는 않고 간장이랑 소금간 살짝 더 해줄게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 여기 알맹이들은 걸렀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준비해 주시고 콩나물을 이제 이렇게 한 줌 정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콩나물 넣고 뚜껑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콩나물은 비린내 나는 건지 비린내, 예,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불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이제 한 중불 정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뚜껑 열고 그렇게 오래 안 익혀요. 너무 오래 익히면 콩나물 사실은 좀 약간 질겨질 수 있거든요. 질겅질겅 되죠. 예, 그래서 국물만 있으면은 한 뭐 10분, 15분이 금세 후딱 끓일 수 있는 간단한 국. 자, 그럼 여기 네. 잘 끓 동안 네. 저희는 청포묵 비빔밥을 만드나요? 네. 지금 요맘때부터 해서 지금 한 4월 정도까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대표적인 나물 중에 하나가 유채나물. 예, 그래서 이제 요 유채나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린 뭐 이렇게 가늘다란 이렇게 잎사귀 떼어진 거는 그냥 날걸로 드셔도 되는데 좀 약간 사이즈가 이렇게 크기가 커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런 줄기 부분들은 조금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억센 줄기는 좀 끊어내시고 그다음 요거는 제가 끓는 물에 일단 한번 살짝 데쳐서 요거는 데친 나물로 비빔밥에 이제 한번 올려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참나물도 요즘 이제 한창 뭐 겨울부터 먹기 시작해서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참나물은 이렇게 줄기가 가는 것들은 오히려 데쳐놓고 놓으면 조금 질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데치지 않고 생 걸로 그냥 밥에 이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린 미나리 같은 거 하셔도 되고, 그래서 참나물도 좀 이렇게 비볐을 때 너무 겉돌지 않는 길이 한 뭐 3cm 이 정도 되도록 해서 이렇게 이제 참나물도 준비해주고, 참나물이 굉장히 향이 향긋해서 좋아요. 그래서 참나물 드시면 좀 봄 느낌 난다. 우리 뭐 냉이 달래도 많이 드시긴 하시지만, 그래서 이제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돌나물이에요. 그래서 뭐 생 걸로 무쳐 드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물김치 같은 것도 많이 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것도 씻어서 이제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파란 나물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나물이랑 좀 어우러지는 식감으로 청포묵. 예. 청포묵 이제 보시면 예전에는 집집마다 묵을 만들어서 묵이 굉장히 말랑말랑한데 요즘 사서 드시면 이렇게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면 이렇게 하얗게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드시면은 약간 맛이 좀 뻣뻣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제 끓는 물에 한번 데칠게요. 그래서 썰어 주시는데 채 써시는데 너무 얇게는 안 썰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약간 좀 뭐 굵직굵직하다 싶은 이제 편안한 두께로 하셔가지고, 요거는 또 포개 써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쭉 그냥 이렇게 펼쳐놓고 쓰시는 게 오히려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얇지 않게. 네, 그렇죠? 너무 얇지 않게. 이 청포묵도 그렇고 네. 여기 있는 이제 나물들이 보이니까 네. 야, 이제 계절의 변화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묵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재료는 제가 이제 끓는 물에 이제 한번 데쳐볼게요. 네. 네, 그래서 물이 팔팔 끓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끓는 물에 이제 소금, 소금 좀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이제 묵부터.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묵이 이렇게 익어지기 전에는, 데치기 전에는 백색인데, 하얗죠, 그렇죠? 예, 요게 이제 데쳐지면은 투명한 색깔로 변해요. 굵기에 따라 데쳐지는 시간은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세 이렇게 투명하게 찰랑찰랑. 그래 바로 변하네요. 예, 한 뭐 20초, 30초면 금세 이렇게 이제 투명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건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래 안 데칩니다. 그리고 물에 안 헹구셔도 되고요. 오히려 이제 묵 같은 거 무쳐 드시는데 큰 덩어리로 삶으신 경우는 찬물에 담가서 식히는데, 이렇게 썰어서 하시는 경우는 오히려 물에 담갔다 꺼내면 겉에 수분이 많아서 무치거나 요리했을 때 간이 좀 싱거워져요. 그래서 이제 물기 이렇게 이제 빼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우리 소금 들어갔으니까 이제 유채나물 바로 이제 데쳐 주시는데, 위에는 잎사귀는 좀 연하고 부드럽고 밑으로 가면서 좀 줄기가 단단하죠.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넣지 마시고 아랫부분부터, 줄기부분부터. 이렇게 해서 한 10초 정도 이렇게 잠깐 붙잡고 있다가 그 다음에 넣으세요. 요거 유채꽃 노랗게 피기 전에만 드실 수 있는 그 유채입니다. 그게 그거였었어요? 네. 저 어렸을 때 엄마가 이걸로 김치도 담가주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굉장히 부드럽고 향긋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오는 시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정말 요 시기에만 먹을 수 있는 맞아요. 귀한 이제 음식이네요. 4월 지나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오래 안 데치시고요. 이렇게 데쳐서 하시면 색깔도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이제 식감도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건져서 차가운 물에다가 이렇게 이제 냉수에다 이렇게 이제 담가서 데치기 전에 이제 뭐 여러 번 헹궈서 흙이나 이런 이물질들 없어요. 뭐 데치기 전에 세척이 덜 됐다 그러면 두세 번 정도 이제 헹궈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넉넉한 차가운 물에서 이렇게 이제 흔들어서 건져서 물기를 꽉 짜주세요. 그래서 물기 이제 꼭 짜신 다음에, 비빔밥에 너무 길면은 드시기 이제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걸 제가 조금 썰어 볼게요. 흥크러뜨리지 않고 이렇게 길이로 데치니까 손질하기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좀 이렇게 비볐을 때 겉돌지 않게끔 좀 짧게 한 뭐 2cm 이렇게 되게 이제 썰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넣고 이제 양념을 해서 이제 살짝 이제 묻혀 볼게요. 그래서 국간장. 국간장. 그래서 이제 국간장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깨소금. 두 가지 먼저 이렇게 가볍게 한번. 혹시 이제 시판되는 간장 하시면 조금 심심하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이제 소금 간 살짝 더 하셔서 꼭꼭꼭꼭, 요거는 살살살 꼭꼭꼭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강하게 가볍게 조절하시면서 이제 무치시다 마지막에 참기름.
이렇게. 그래서 보통 저희가 묵은 나물 드실 때는 들기름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그냥 생 채소 같은 경우 나물에서 드실 때는 참기름이 또 깔끔하고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묻혀서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물 3가지. 네. 요거는 이제 간장 들어가면 색깔이 좀 잘 안 어울려요. 색이 하얗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금간 살짝. 예. 소금간 하시고 이제 깨소금도 이렇게 넣으시고 그리고 참기름. 이렇게 묻혀서 김가루 넣어서 그냥 묵무침 그쵸, 예.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봄철이니까 미나리랑 뭐 소고기 약간 섞어서 같이 무치시면 탕평채도 되고 묵도 이제 또 여러 가지로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죠. 아, 끝났어요? 네, 그래서 묵 요리 드시고 조금 애매하게 남았다 하실 때 이렇게 비빔밥 같은 데 넣어서 드시면 식감 굉장히 좋습니다. 양념장 하시면 이제 보통 사실 비빔밥은 간장 양념보다 고추장. 예. 예. 그래서 근데 고추장만 넣으면 간도 조금 세기도 하지만 농도가 돼서 잘 안 비벼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고추장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저는 여기에다 매실청 넣을 거거든요. 매실청이요?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약간 상큼한 맛도 있고, 농도 조절도 돼서 밥도 잘 비벼지고, 그래서 이제 고추장이랑 이제 매실청이랑 이렇게 조금 풀어주시는데, 매실청 없으시다 그러면 요즘 집에 여러 가지 청들 있으시니까, 이제 그런 거 조금 뭐 같이 곁들여서 하셔도 되고, 그것도 없다 그럼 뭐 다시마 국물 같은 거, 뭐 생수 약간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섞어보니까 좀 부드럽게 잘 이제 풀려지죠. 그럼 이제 여기에다 참기름. 참기름을. 예, 참기름도 살짝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비비실 때 뭐 깨소금 통깨 뿌리셔도 되는데, 저는 아예 민양념 할 때 이렇게 깨도 깨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근데 이제 이거 대신에 간장 양념 뭐 그런 거 좋아하시면 그쵸, 간장이랑 뭐 간장만 하면 짜니까 생수 섞으시든지 매실청 약간 섞어서 이제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양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이제 빠지면 비빔밥 하면 섭섭한 또 뭐 넣으면 좋을까요? 그 고명들인가요? 달걀 후라이. 달걀 후라이. 네, 오늘 이제 전체적인 재료들이 너무 채소들만 있어서 또 단백질도 좀 곁들여야 되잖아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볶은 고기 이런 거 있으시면 조금 올리셔도 되는데 오늘은 달걀 후라이 한번 해서 예. 이제 올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한번 불옆으로. 네. 그래서 이제 열기가 올라오면 네, 기름을 가볍게 이렇게 이제 한 바퀴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요걸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래서 달걀 후라이 해 드실 때 보면은 들어가는 순간에 소리 확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군침 돌잖아요. 그쵸. 예. 이렇게 소리가 가볍게 소리가 전혀 안 나는데 그 온도가 조금 낮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달걀 후라이 이쁘게 하는 뭐 틀 같은 거 있으니까 뭐 그거 놓고 하셔도 되고. 어느 정도 익혀드릴까요? 저는 이제 좀 위에 노른자가 네. 톡 터질 수 있게 하고요. 아, 네. 이제 부치시면서 뭐 소금간 살짝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딱 지금이 예쁜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이 정도 뭐 이렇게 너무 완숙하는 것보다는 네. 살짝 덜 익었을 때 비빌 때 훨씬 더 부드러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뒤집지 말고 그냥 이 정도. 이 상태로.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불 꺼놓고 네. 밥에 이제 한번 담아볼까요? 제가 그 완성 접시를 네. 또 함께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빔밥 담으실 때 이게 이렇게 담다 보면 밥이 막 이렇게 젓가락이 달라붙고 막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젓가락에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이제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밥을 모양새를 조금 이제 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물들 이렇게 이제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돌나물도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유채. 묵도. 묵도. 네. 이렇게 넉넉하게 넣을게요. 묵도 좋지만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기, 소고기를 볶은 해서. 고기 같은 네. 거 하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달걀 후라이. 야, 예쁘다. 네. 이렇게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김가루도 김가루. 살짝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올려주시고요. 저는 제가 비빔밥 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갖고 있는 견과류 잘 안 먹는 거, 네, 그런 거 집어넣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에 잣. 예, 잣을 조금 이렇게 뿌릴 텐데, 뭐 잣 대신에 호두 같은 거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참기름도 한 바퀴 이렇게 둘러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고추장 여기 이제 곁들여서 이제 비벼 드시면 고추장 이렇게 따라 보니까 주르륵 흐르죠. 네. 요 정도 농도가 비볐을 때 가장 이렇게 쏠리지 않게 비비기 편한 정도예요. 봄날에만 즐길 수 있는 봄나물 청포묵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콩나물 된장국도 네. 마무리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팔팔팔팔 끓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부가 들어가고요. 예, 두부 이제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파도 오늘 좀 파 좀 넉넉하게 이렇게 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파도 넣으시고 약간 좀 칼칼하고 개운한 맛. 요거는 뭐 청양고추 있으시면 넣고 없으시면 안 기호에 넣으셔도 따라서.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료들 넣어주시고요. 집된장 같은 경우는 밑국물 뽑게 되면 얼추 간이 맞을 거예요. 근데 시판되는 이제 그 된장은 약간 좀 슴슴하다 하시면 이제 간을 해주시는데 간장으로. 국간장. 예. 간장 넣어서 간을 하시면 훨씬 맛이 깊어져요. 오늘 저희가 좀 재료는 단순하게 시간을 길지 않게 끓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간 맞추실 때 소금보다는 이렇게 간장을 넣어주시면 이제 맛이 깊어집니다. 자, 일단 이게 오늘의 콕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장 국물의 그 마지막을 간을 맞추실 때는 소금이나 새우젓이 아닌 간장을 넣고 끓이시게 되면은 맛이 더 깊고 네.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네네. 냄새가 너무 네. 좋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냥 밥 한 그릇 뚝딱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냉장고에 있는지, 향 되게 멸치 너무 좋아요. 예. 다시마로 뽑았더니 이게 풍미도 되게 먹음직한 그런 느낌 드는데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담아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호로록 국물을 원샷하고 싶어지는데요. 구수하고 시원한 콩나물 된장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구수한 맛에 빠져드는 콩나물 된장국.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된장국에 국간장을 넣어 간을 맞춰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국물 맛이 훨씬 깊어진다는 사실. 시원한 국물 맛에 밥 한 공기 뚝딱. 콩나물 된장국으로 기분 좋은 한 끼를 즐겨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